2017년은 동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해 가을 교토 우지강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억과 화해의 비 제막식입니다. 우지 12는 교토에 세워진 동주의 세 번째 시비입니다. 10여 년 전 이미 만들어진 시비는 그 뜻이 웅숭 깊습니다. 세로 두 개 기둥 중 왼쪽 것은 한국에서 가져간 돌로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에 조금 뒤로 물러선 것은 일본 돌입니다. 그리고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 둥근 기둥은 동주를 상징합니다. 동주 이름의 기둥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시비에는 동주가 연전 입학 직후 쓴 새로운 길이 새겨졌습니다. (2018년) 저는 동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우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인 윤동주 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국장 곤타니 노부코 여사입니다. 여사님은 세 번째 시비를 세우기까지 12년의 세월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동주 시비가 교토 남쪽 우지강변에 세워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확전되면서 일본에서의 학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귀향을 준비하던 동주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소풍을 이곳 우지로 옵니다. 냇가에서 밥도 해먹고 놀던 그들은 동주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그때 동주가 부른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동주는 고향에서 동생들과 합창하던 노래를 한 곡 더 부릅니다. 흑인 노예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미국 민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근처 아마가세 다리에서 기념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살아생전 동주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이라지만 교복을 입은 동주는 겨우 27 청년이었습니다. 약 1년 반 후 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서보고 건너보고 사진 찍고 싶던 아마가세 다리로 갔습니다.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지도 못한 채 우리는 준비해간 국화를 우지강으로 던졌습니다. 우리는 동주가 75년 전 친구들과 함께 섰던 그곳에 섰습니다. 너무도 푸르고 푸르러 더욱 서러운 그의 청춘을 들고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오래 간직한 분은 안경 쓴 여학생 무라카미 마리코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장소를 기억해낸 이는 동주 바로 옆의 여학생 사와타루입니다. 우지는 교토 남쪽에 위치합니다. 교토 시내를 Y자로 가로질러 흐르던 가모강과 합쳐진 우지강은 계속 남하에 오사카를 거쳐 세토 네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면서 풍광이 아름다워 귀족들의 별장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묘도인입니다. 곤타니 노부코 여사는 동주와 친구들도 이곳을 구경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어당은 묘도인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로 건물의 용마로 양끝 치미 자리엔 청동으로 만든 한 쌍의 봉황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봉황당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세계 문화유산에서 우리는 식민지의 유산을 발견합니다. 대한제국이 망하기 직전 제실박물관으로 설계되었지만 망국 이후 이왕과 박물관으로 격화돼 준공된 건물이 봉황당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창경궁 정각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지어준 자경전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자리에 있었던 사도세자의 사당 경무궁이 잘 보이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동전 뒷면에는 벚꽃과 국화 같은 식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10엔짜리인데 여기에 새겨진 것이 바로 봉황당입니다. 동주는 조국의 국권을 강탈한 나라의 천년 고도에서 공부했습니다. 동주의 교토 유학은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조선 지식인의 역설이자 슬픈 대비입니다. 그런데 우지 인근에는 또 다른 조선인이 다른 형태의 비극적 부조화를 견디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 비행장 건설에 끌려왔던 조선인 노동자가 모여 살던 우토로 마을입니다. 1941년 일제는 군 비행장을 건설한다며 13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합니다. 우토로 주민에게도 해방은 왔지만 그들에게 해방은 곧 실업이기도 했습니다. 해방된 조국도 패전국 일본도 그들을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주민들은 불법 거주자 신세가 됩니다. 우토로 마을과 인접한
군부대에 일본 지상자위대 공병대 해외 파병부대가 주둔합니다. 이는 명백히 일본 평화헌법 위반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일본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둔 우토로 마을의 과거와 현재는 일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에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금각사와 더불어 교토의 2대 명소이자 교토 방문객의 60% 이상이 방문한다는 곳,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물론이고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21개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곳 기요미즈데라입니다. 이곳에는 청수의 무대와 달리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아테루이와 모래의 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곳을 창건한 백제계 도레인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 장군은 홋카이도의 에조족, 아이누족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큰 싸움 없이 개선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조족 족장 아테루이와 모레가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카노우에노는 조정에서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처형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1200년이 지난 1994년 과거의 일을 사죄하는 의미의 비석을 기요미즈데라 경내에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국적인 추모 및 사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반성하고 사죄할 줄 모르는 이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있었던 상하이 홍포 공원에 일본의 한 단체는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며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당 이회영 선생을 체포 고문한 다롄 수상경찰서에는 중국과의 우호를 기념한다며 기념 성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탈이 없는 과거나 두려운 현재의 힘만을 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